모평균의 추정, 이제 최종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하려고 여태까지 했던 거죠, 사실은. 자, 모평균의 신뢰 구간. 우리나라 고교생의 키 평균을 알고 싶어서 100명의 표본을 추출해 평균을 구해보니 170이었다. 이 조사 결과를 어떻게 발표해야 좋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이 우리나라 고교생 평균은 정확히 170cm이다. 지아 우리나라 고교생의 평균은 대략 170이다. 당연히 지하 발표가 좋지만 너무 두루뭉실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민웅이와 민정이의 발표를 보자. 민웅이 우리나라 고교생의 평균은 165 이상 175 이하이다. 민정 우리나라 고교생의 평균은 10 이상 10cm 이상 10m 이하이다. 10cm에서 100m 이하이다. 이 둘의 발표를 물어보자. 그럼 너희 말은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데 민웅 50%, 민정이는 100%. 그럼 민정이가 잘했나? No. 10cm에서 10m라고 하면 키를 너무 확대 해석한 거죠. 그죠? 자,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면 말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만 그 의미 없는 발표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안에 다 들어가죠. 사람이 키가 10m가 넘을 수도 없고 10보다 작을 수도 없으니까 그죠? 이 안에 그냥 100%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 평균이. 근데 이거는 하나만 하는 거죠. 하나만 하는 말을. 뭐하고 똑같습니까? 우리나라 인구는 0명에서 10억 명 이상이야, 이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표본 조사의 목적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그 일부인 표본을 조사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보는 데 있다. 그렇죠? 이와 같이 표본에서 얻은 정보로 모집단의 특성을 추측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한다. 추정이 적중할 확률을 우린 신뢰도라 하고 추정은 신뢰도 얼마로 어떤 구간에 있다라는 형태로 표현하는데 그 구간을 신뢰 구간이다 라고 합니다. 신뢰도라 한다. 적중률을 신뢰도라 하고 추정은 신뢰도가 얼마로 어떤 구간에 있다. 신뢰도가 얼마로 어떤 구간에 있다. 이거를 신뢰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뢰도의 어떤 구간, 얼마의 어떤 구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집단을 다 조사하기 어려우니까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계산해서 요걸 가지고 아마 이 모집단의 모평균은 얼마일 것이다. 신뢰 구간이 얼마다. 신뢰도가 얼마다. 이걸 추정하는 거. 이걸 배우겠다 이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고평균의 신뢰 구간 굉장히 중요하죠. 정규분포 우리 알죠? 정규분포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이 x바일 때 모평균의 신뢰 구간은 표본 평균이 이거라고 x바라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 모집단의 평균이죠. 실제 값.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여기 x바는 기본으로 똑같죠. 근데 왼쪽 오른쪽에 1.96하고 마이너스 1.96을 했고 여기는 플러스 1.96을 했어요. 근데 여기 우리 본 게 있죠. 본 게 요거. 이게 뭡니까? 그렇죠.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모분산 이 시그마 제곱이죠. 근데 표본 평균들의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 그죠?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다가 시그마 제곱에다가 그렇죠. 이미 추출한 모집단의 표본 크기만큼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여기다 루트 씌운 게 요거죠. 그죠? 아, 95%의 신뢰를 할 때는 1.96이라는 말이 95%일 때의 숫자입니다. 숫자. Z값이라고 보죠. 99%면 2.58.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두고 내가 99%라면은 2.58 곱하기 표준편차 2.5 곱하기 표준편차를 빼고 더해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무슨 말인지. 1.96이나 2.58이라는 숫자는 표준 전교 분포에서 나오는 숫자로 신뢰도와 연관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고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1.96 여기가 마이너스 1.96 하면 0.95라는 얘기니까 이 넓이가 0.95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률로 보면 95% 이런 얘기입니다. 2.58로 하면 여기가 2.58 여기가 2.58 하면 이 넓이가 99라는 얘기입니다. 0.99니까 99%. 깝깝하게 숫자를 외우지 말고 좀 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K-K라고 두겠습니다. 그냥 요게 요거였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 범위의 넓이가 신뢰도라는 겁니다. 신뢰도는 넓이가 신뢰도, 넓이가 확률 됐죠?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되네요. 그죠? 요거는 넓이 이코로 확률.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건데 이제 하나 더 신뢰도 그죠? 그래서 K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요 밑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요렇게 아니 요렇게 계산한 거를 신뢰 구간 됐죠?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의미를 알아보자.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는 이를 되풀이하면 추출되는 표본에 따라 표본 평균이 달라지고 그렇죠. N개의 이미 추출 일을 되풀이하면 추출되는 표본 있죠. 요거 하나 표본 평균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신뢰 구간도 달라진다. 이렇게 해서 구한 신뢰 구간 중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평균을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 표본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이라는 말은 크기가 N인 표본의 이미 추출을 되풀이하여 신뢰 구간을 구하는 일을 반복할 때 구간 신뢰 구간 중에서 95%가 모평균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반 할까요? 반이 제일 편하겠죠. 1반부터 뭐 100반까지 할까요? 100반. 100반 있고요. 인구가 한 반에 100명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요 한 반의 평균이 있겠죠. X바, 그 다음에 2반, X바의 2 이런 평균이 있겠죠. 자, 이렇게 평균. 그 평균을 그쵸? 조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조사를 했고 평균 조사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95로 할 건지 여기 보면 여기 K가 1.96 그거는 1.96 이거 빼기고 그거는 95%고 2.58은 그쵸? 99고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신뢰 구간이 1.96이면 요만큼 될 거고 2.58이면 이만큼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1.96일 때는 내 평균이 여기 있고 이렇게 될 거고 길이가 2.58일 때 좀 더 길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길이를 구해서 이렇게 작대기를 걷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 모평균의 실제 모평균
이렇게 걷고, 어떤 건 또 이렇게 거졌고, 어떤 건 이렇게 거졌고, 어떤 거는 요 실내도 평균에서 요렇게 됐네. 이거는 지금 안 걸치고 있죠. 요건 걸치고 있고, 걸치고 있고, 또 걸치고 있고, 많이 걸치고 있고, 어떤 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100개를 쫙 그려보는 거예요, 100개를. 100개를 그려보면, 1.96으로 해서 요 길이를 잴 때는, 몇 개? 95개가 이거하고 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2.58로 하면 좀 더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1.96으로 했으면 요만큼 길이면 2.58이면 이만큼 길어지니까 당연히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96으로 하면은 좀 짧은 줄이 될 거고, 평균이 있으면 짧은 줄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걸릴 거고, 2.58로 하면 좀 긴 줄이 이렇게 걸릴 겁니다. 아무래도 긴 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1.96으로 할 때는 100개 중에서, 그쵸, 5개는 안 걸리고 95개는 걸린다 이런 얘기고, 2.58로 할 때는 99개는 걸리고, 그쵸, 1개는 안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만약에 여기서 70점이면 얘가 만약에 평균이 만약에 72점이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구간이 나오겠죠. 그럼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나오겠죠, 구간이. 그럼 요 구간이 대부분 이 70하고 다 걸리더라 이겁니다. 뭐 왼쪽으로 뭐 빼기 60을 하든 빼기 10을 하든지, 오른쪽으로 빼기 60까지 뭐 되겠나? 한 뭐 왼쪽으로 한 69, 오른쪽으로는 뭐 75 이렇게 하면 얘는 걸리죠. 69에서 75니까 이 70에 걸리잖아요. 그죠? 네. 그럼 2.58로 하면은 이 100개 반 중에서 1개 빼고는 다 걸린다는 얘기죠. 1.96으로 하면 5개 빼고 다 걸린다는 얘기고. 아시겠죠? 문제를 풀면서 계속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 실제로는 모표준편차 시그마를 모르는 것이 보통이다. 당연하죠. 아니, 모표준편차를 안다 그러면 이미 전수조사가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전수조사 끝났는데 뭐 또 표본을 애써 합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평균 이럴 경우 표본의 크기가 n이 클수록, 즉 n이 30개 이상 되면 요 시그마 요거 대신에 뭘 쓴다? 표준 편차를 사용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표준 편차는 실제로는 하나의 표본의 표준 편차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추정이죠. 그죠? 한 걸음 더. 정근표 n이 m, 시그마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의 평균의 정규 분포는, 그렇죠, 요거는 그대로 가져오고 시그마는 n만큼 나눈다 했죠. 이때 확률 변수 x의 표준화 아니죠. 우리 뭡니까? 편차, 표준 편차, 편차, 표준 편차, 열 표준화라고 하죠. 그죠? 편차는 뭡니까? 내 점수가 x인데 평균이 n이니까 빼니까 편차가 됐고, 그 다음에 뭐 요거의 표준 편차 루트 씌운 거죠. 나누면 뭐 요렇게 작업을 하면 0,1을 따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z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95% 되죠. 이 길이가. 그거를 요런 거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작업하면 내가 내 범위가 요거죠. 요 범위가 어느 범위에서 어느 범위 있는 거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요거만 빼고 한 건데 요거 양쪽으로 다 곱하고, 그러면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곱하면 요거 요 모양 되겠죠. 그 다음에 m을 양쪽으로 다 넘겨. 이게 바로 x바를 넘겨야 되죠. x바를 넘기면 실제 평균은 요 사이와 요 사이에 95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모평균 m이 x바 마이너스 요거의 95%라는 얘기고, 신뢰도 95%라 한다. 95%를 신뢰도로 한다. 이 구간을 신뢰 구간, 이게 신뢰 구간이고 95% 신뢰도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95% 맞다는 얘기는 뭡니까? 95개는 맞다 이 말이죠.
이거는 99이므로 신뢰도 99가고 신뢰 구간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